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트 시그널 심리 분석. 오늘은 인물 분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싸 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인싸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싸에서 아름답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생에 대한 고민이나 연애에 관련 고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등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그 고민을 같이 나누고 해결해보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연 신청 방법은 저희가 개설한 카페에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주 뽑아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이름이 뭐죠? 인싸심리학.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아래 고정 댓글 기억해 주세요. 자, 하트 시그널이 이제 끝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인물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남자 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점, 약점,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리고 궁합이 잘 맞는 여성 스타일. 정희동님, 이만결님, 천인우님, 김광렬님. 네. 약에서 강으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정희동님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네.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정희동님은 감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서 네. 솔직히 얘기해서 매력을 엄청 따지는 여자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얘기했다시피 답답해. 네. 하지만 그 답답한 맛이 나름의 맛이 또 있거든요. 사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정희동님을 원픽으로 찍은 그 여자 환자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잘 맞는 분이랑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 좀 잔잔한 스타일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지금 하트 시그널에 나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다 나름의 색깔이 있고 나름의 어떤 열정과 욕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완전히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진취적인 분들만 거기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희동님의 어떤 그 수수함 또 다정다감함 잔잔함이랑 약간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서 정희동님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인기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인기 좋을 것 인기 같아요. 많죠. 네, 네네. 괜찮죠. 저는 정희동님의 강점이 베풀 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강점이 사실 아무나 가지고 있는 강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베푸는 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걸 알아주는 사람도 사실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정희동님은 그런 걸 자발적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강점으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하트 시그널에서 4명밖에 없었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4분한테 선택받지 못하거나 그분들한테 매력 어필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매력이 없는 사람인 건 아니거든요. 그 작은 집단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따라서 정희동님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강점 중에 하나는 또 직업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직업이 또 정말 특이하고 그렇죠. 또 동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뭐랄까 강점인데 잘 못 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자충수를 두잖아요. 자충수. 스스로 자꾸 입술 깨물고 막 좋다고 하고 계속 막 괜찮다고 하고 막 착한 척하고 천한나님 처음에 왔을 때 막 센 척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오히려 너무 섬세해서 그 분위기 자체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아요. 정희동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하트 시그널에 나온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혹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내 잘못이구나, 내가 못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자신의 본연의 매력에 집중하시고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기 강점을 버려버려서 막판에 또 이상했잖아요. 되게 맞아. 아무리 내 강점이 안 먹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강점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거를 취할 필요는 없죠. 서민재님도 자기가 어떻게든 어필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계속 기다렸잖아요. 네. 기다려서 자기 장점을 딱 어필이 됐잖아요. 그런 점들이 전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희동님한테는 그런 게 없었고. 정희동님이 천하나님 처음 만난 첫날에 좀 너무 자기랑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강한 모습으로 어필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네. 거죠. 처음에 시도는 되게 좋았는데 되게 좋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시도 저런 시도는 또 하기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그거는 맞죠. 네. 들어요. 그러면서 뭐 자신의 진짜 강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축구 선수가 농구를 잘할 필요가 없듯이 정희동님은 한쪽으로는 굉장히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근데 폴 포그바는 축구 선수인데 농구 잘하더라고요. 저는 정희동님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신의 매력 있는 걸 자신이 몰랐다는 게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꾸만 남들에게 잘해주고 무언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될 때 못 취하고 이랬던 게 충분히 잘난 사람인데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조금만 더 갖는다면.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장점이랑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잖아요. 언제나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에 자아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자아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하나 하면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고 내가 변화하고 느낀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성공했고 실패했고 이거는 자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해요. 아, 몸장님 이게 그 열변을 토하신 거 보니까 본인의 얘기도 약간 포함이 그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댓글을 캡처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 깡이동이라고 하잖아요. 입술 깨물기 금지, 손으로 입술 뜯기 금지, 아랫입술 깨물면서 꾸러기 표정 금지. 저는 귀여웠는데. 저는 귀엽긴 하죠. 네. 이런 바디랭귀지 때문에 매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바디랭귀지를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민망할 때라든가 어필이 좀 안 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어떤 방어 기제처럼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 의식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아. 무의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무튼 무의식적인. 아 이거 너무 약간 아 상관없어요. 의식적이든 네. 무의식적이든 어쨌든 네.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냥 거기서는 약간 물처럼 가만히 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뭔가 계속 하려고 해서 문제였던. 기억나는 멘트 중에 정희동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 내가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정희동님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색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닌가. 천한나님이랑 정희동님이랑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정희동님이 약간 급발진을 약간 좀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천한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급발진한 게 조금 이제 시청자 입장, 정희동님 팬 입장에서는 저 언제 그렇게 반할 새가 있었지? 궁지에 몰려서요. 맞아.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정희동님은 모험을 한 건데 네, 네.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트 시그널 보시면 알겠지만 정희동님 막 우셨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제대로 보여준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심적으로 부담이고 뭔가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천한나님이라는 사람이 딱 왔고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어.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 잡겠다는 마음에 휩싸여서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행동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명장면 하나씩 뽑아볼까요? 정희동님의 명대사. 정희동님의 명대사. 네, 전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이만결님, 박지연님, 정희동님이 차를 셋이서 타고서 숲길을 가고 있는데 정희동님께서 지연아, 너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아 초반에 하면서 네, 잘 이끌어냈잖아요. 어떤 그런 감정들, 미래에 대한 기대. 강호동님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라고 물으면 컨디션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컨디션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날. 네. 초창기니까 지금 멘탈이 안 털려 있는 상태거든. 컨디션이 좋으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후반에 컨디션이 점점 이제 멘탈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점점 궁지에 몰리면서 네네. 멘탈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네.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면 사랑받으면은 매력이 더 커지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그러면 정희동님과 잘 궁합이 맞는 그런 여성 스타일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잔잔함을 답답함이 아니라 이제 편안함과 안정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 근데 솔직히 하트 시그널에서는 지금은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소확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희동님 스타일이죠. 정희동님도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만결님 장점은 아무래도 확실한 좀 외모가 있겠죠. 또 다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초반부터 계속 이제 왔던 기획력. 기획력 좋아요, 진짜. 그렇죠. 항상 계획을 짜고 어떤 네. 동선을 파악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계획을 짜는 것들. 솔직히 그 기획이랑 계획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게 단점이 됐지만 어쨌든 그 기획 자체가 안 좋진 않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언제나 사업할 만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적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랄까 작은 그림보다는 좀 큰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약간 소확행보다는 약간 대의. 그리고 또 뭐 섬세한 관찰력도 있고 그걸 기억을 다 하시고 하더라고요. 너 옛날에 뭐 전에 이거 좋아하던데? 약간 그런 것도 그러면 기억력도 되게 좋으셨고. 소소한 것까지 그러면. 예. 저는 행동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기획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액션의 기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텐더처럼 막 이렇게 맞아요. 흔드는 것도 있었고 그 스케이트 타는 것도 있었고 네네. 자신의 매력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다. 찬스가 났을 땐 또 보여줬네요. 보여줄 네. 만큼. 자신의 그런 뭔가 매력을 보여주는 데는 특화돼 있지 않나. 아, 기획을 하고 그 기획대로 자신을 보여주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상황대로 기획대로 흘러가면 굉장히 잘 풀릴 스타일이고 변수가 생길수록 굉장히 이제 당황하거나 혹은 대처를 못하실 타입이긴 하죠. 그래서 그 기획의 어떤 그 소중함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 가치를 알아주는 여자분을 만났을 때 가장 좋겠죠. 이만결님의 약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기획력이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자신의 기획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자신의 매력이 진짜 반감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박지현님하고 뭔가 처음에 데이트를 했을 때 좀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당황해서 충분한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을 바라보는 눈에는 섬세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뭐 어디를 자주 가고 이런 것들은 섬세한데 이제 그 내면의 어떤 감정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는 딱히 섬세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박지현님 같은 어떤 내면이 되게 섬세하신 분들, 자기 생각이 있고 어떤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이만결님을 선호하지 않죠. 그리고 이만결님도 뭔가 박지현님 앞에서는 즐기지를 못했어요. 이가은님이랑 있을 때는 뭐 조립할 때도 막 재밌게 하고, 스케이트장에서도 이가은님이 제일 기억나는 장면으로 뽑을 만큼 잘 즐기셨는데, 근데 이미 공식 커플이 된 상태인데 네. 어쨌든 뭐 안 될 거 아니까 그냥 더 편하게 즐긴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이 더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만결님도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박지현님 앞에서는 뭔가 너무 기획에 몰입됐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결님의 인상 깊었던 장면 또는 명대사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너무 명대사라서. 네. 저는 이만결님의 성격과 좀 다르게 이거 되게 도발적으로 봤거든요. 첫날에 그 요리를 하자고 했는데 천인우님한테, 천인우님이 설거지 담당이었거든요. 저 설거지할 분은 올라가서 짐 푸세요. 오 리더십. 약간 요리는 우리끼리 할게요. 약간 그런 느낌의 기선제압. 네, 그래서 이만결님 오. 되게 센 캐릭이구나.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네. 알고 보니까 되게 순둥순둥하셨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박지현님한테 차려주려고 아침을 준비했는데 아. 결국에 혼자 먹게 됐을 때, 아 사실 그때 되게 우리 되게 맞아요, 몰입했어요. 몰입했잖아요. 네, 감정이입했습니다, 진짜. 이만결님은 말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아도 되는 상황에서 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그게 약간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이 또 있긴 했는데 네. 현실에서는 어필이 근데 안 되니까. 모르니까요.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만결님과 잘 어울리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역시 아무래도 서민재님처럼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분이랑 아직까지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만결님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데 조금 다른 분들보다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네.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향적인 분이 잘 맞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향적인 사람하고는 좀 잘 안 맞을 것 같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의외로 네. 천한나님이 아.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네요. 네.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밖으로 많은 뻗어나가는. 사람. 네. 그래서 둘이 아마 연결됐으면 좀 더 잘 됐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만결님의 어떤 가치를 좀 알아보지 않았을까. 천한나님께서.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이가은님도 그런 거를 좀 알아줄 사람이긴 한데, 네네. 근데 이가은님도 내면적으로 좀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는 분이라서 이만결님을 완전히 자기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닌 거죠. 근데 네네. 이만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향적인 사람들이 딱 추구하는 스타일인 게, 네. 뭐 인물이 일단 뭐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순정 만화. 인물도 괜찮고 기획도 잘하고 뭐도 네.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할 줄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네. 외향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괜찮은 딱 그 모습들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아주는 여자만 나타나면 된다. 이미 여자는 많이 진짜. 아 뭐 그렇겠죠. 네, 워낙 또 이제 매력이 넘치시니까. 자, 이번에는 선희누님의 강점은 뭘까요? 솔직함이죠. 솔직함, 솔직함과 우직함. 우직함. 너무 지나치게 솔직해서 그게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무조건 유리하고, 너무 이게 어설프게 솔직한 것도 아니고 정말 확실하게 솔직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 되게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시간이 갈수록 더 빛을 발하고, 이 사람 진짜 순수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더 마음을 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천인우님이 그 정도까지 솔직하진 않았던 것 같고 순간적인 감정에도 휘둘리는 걸 많이 보여줬는데, 뒤로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우직한 솔직함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형 캐릭터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이 시즌 3의 진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우리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진주인공.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댓글에 이런 댓글 있더라고요. 천인우님한테 감정이입하는 걸 보니까 네. 뭐 이게 다들 천인우들 같은 시절이 한 번씩 있었던 것 같다. 그럼요. 네. 물론이죠. 그래서 감정이입하는 거 맞습니다. 네. 아주 잘 보셨어요. 네, 막 작은 거에 휘둘리고. 맞아요. 네. 가장 남자가 순수했던 시절의 그 모습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 외모적인 거에서도 되게 남자답게 생기셨잖아요. 막 네. 눈썹뼈도 팍 튀어나오고 어깨도 막 이따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정재 닮았어요. 목소리도 어쩜 이렇게 막 중저음으로 탁 나오는지 매력이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도 괜찮았고, 제가 이제 시즌 3의 1, 2, 3편 시작할 때 저희 그 여자 환자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역시 첫 인상은 엄청 잘생긴 분보다도 약간 좀 천인우님을 원픽으로 좀 그렇죠. 꼽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 근데 약간 의외였어요. 이만결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천인우님이 인기가 조금 더 맞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천인우님의 약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천인우님 약점이 아까 전 장점하고 똑같아요. 그 솔직함과 단순함이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네.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솔직한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솔직한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거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저런 감정이 보이는 건 알겠어. 그런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천인우님이 솔직한데 솔직하지 못한 그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행동은 되게 솔직한데 말이 좀 별로 안 솔직하다. 말을 하다 말아요. 예, 맞아요. 그냥 계속 해야 되는데 하다 마네. 그래도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확신이 들려면 이게 네. 무의식적으로는 행동을 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의식까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라고 확신이 들려면은 이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확인을 도장 꽝 찍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저는 김강렬님, 선인우님 두 분 다 이제 솔직한 편인데 차이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뭐냐면은 김강렬님은 자기의 감정을 자꾸 들여다보고 이게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작은 파도처럼 지나가는 건지 되게 관찰을 많이 하고 곱씹고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천인우님은 이게 작은 파도인지 아니면 진짜 내 마음인지 그거를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곱씹는 과정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 모르니까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천인우님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했었는데 네네. 그런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반면에 김강렬님은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이건 나한테 되게 큰일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내적으로 소화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또 말로 계속 했죠. 그렇게 고민 끝에 너를 선택했다라는 진정성도 약간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진정성 있다고 더 느낄 뿐이죠. 네네. 사실 진정성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지만 둘 다. 네. 저희가 천인우님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쵸. 저희는 다 봤으니까. 네.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천인우님의 명장면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명장면은 저는 당연히 한국이지 네. 않을까요? 그 울었던 그 순간. 네. 천인우님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나도 울고. 네. 코도 울고 몸장도 울었습니다. 아름쌤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도 인상 깊었고 마지막에 박지현님한테 막 갔잖아요. 어떻게 사회적 지위가 낮아질 위치예요. 그 위기였어요. 왜냐면은 이가님이랑 약속해놓은 상태에서 박지현님이 오케이 하면 나는 이가님이랑 약속 깨고 갈 거야라고 이 전 국민이 보는 프로 앞에서 대놓고 가서 이제 어필을 했고 마지막에 이가님이 또 한 번 물어보잖아요. 오빠, 이 박지현이가 오케이 했으면 나랑 약속 깨려고 그랬어? 라고 했는데 거기서 진짜 솔직하게 대답한 거. 저는 저였으면 거기서 온몸에 털이 쭈삐 섰을 것 같거든요. 그 상황을 받아낸 게 너무 대단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천인우님이 솔직하게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장면들이 저는 저게 우리의 모습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게 다 명장면인 것 같아요. 박지현님을 좋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트라이를 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가은님한테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 맞아요. 이가은님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의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는 그 모습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가 감정은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만 마음이 갈 거야라고 하는 게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망결님한테 우리가 감정이입을 좀 못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너무 정해놓고 딱 하는 느낌이라. 네. 그리고 이제 천인우님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성 스타일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아줄 수 있는 여자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천인우님은 솔직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천인우 씨의 마음을 바라봐주고 너의 마음은 이거야. 잘 읽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더 즐거워질 수 있어. 라고 뭔가 공감해주는 네. 그런 분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이가은님을 타겟팅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100% 지금 천인우님이랑 맞다고 하는 분은 솔직히 이번 시즌에 없었어요. 걔네는 결국에는 천인우님한테 가장 좋은 여자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능숙해서 양가 감정을 어떻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어라고 편협한 사고로 바라보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사람이 있어. 요런 여유를 가진 대신에 이제 그 외에 그 강인한 모습과 어떤 남자다움과 어떤 멋있음을 바라봐줄 수 있는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자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지현님이랑 이가은님이 좀 섞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박지현님의 안정감, 안정 추구 플러스 이가은님의 어떤 여유와 능숙함이 합쳐진 여자면 정말 천인우님한테 정말 천생연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자 출연자 김강렬님에 대해서 한번 강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김강렬님은 뭐 능숙하죠. 약간 완전체 아닙니까? 완전체? 저희 병원 환자분들한테 하트시간을 4분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물어보면은 절반 이상 분들이 김강렬님을 픽하세요. 일단 잘생겼고 개 잘생겼죠. 그리고 뭐 여유 넘치고 맞아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신감 있고 능숙한데 왜
저는 천희 누님을 더 마음이 가는지. 마음이 네. 가냐. 네. 저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천희 누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같은 남자로 봤을 때는 거의 원업이에요. 김강렬님은 정말 멋있어. 그 남자를 만나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마음의 안정감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계속 이렇게 기복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마치 이제 천희 누님은 감정의 공무원 같은 스타일이라면 네네. 김강렬님은 감정의 어떤 사업가 같은 스타일이죠. 사업은 원래 좀 기복이 있잖아요. 네네. 공무원은 잔잔하잖아요. 네네. 약간 고위 공무원 같은 느낌이에요. 천희님은 약간 행시 5급 같은 느낌. 네. 김강렬님이 어떤 남자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여자 입장에서 불안정함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나쁜 남자라고 표현을 했고 뭐 오해를 하시는 게 댓글 보면은 뭐 김강렬님 나쁜 남자라고 했다가 갑자기 뭐 괜찮다고 했다가 뭐 태세전환하냐. 사람은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남자라고 해서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여자 입장에 봤을 때 나쁜 면도 있고 매력 있는 건 정말 확실하고 매력 있는 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연애할 때. 그래서 이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김강렬님이라는 캐릭터다. 김강렬 씨를 나쁜 남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김강렬 씨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다양한 면에서 능력치가 다 높았어요. 맞아요. 완전 네. 지처럼. 일단 외모 그리고 또 여유로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도 알고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매력 있는 모습으로 자신이 보일 수 있는지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친밀감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모습도 다 보여줬죠. 남자들한테 만약에 물어봤을 때 네가 만약에 넷 중에서 누구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 남자들은 전부 다 김강렬님 선택할 거예요. 그럼요. 근데 네가 만약에 여잔데 넷 중에 누굴 만나고 싶냐 하면은 남자들한테 김강렬님이 1순위일까 과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맞죠? 네, 뭐 그러게요. 느껴지잖아 남자들. 자 이제 김강렬님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알파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배적인 행동들을 네.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남의 눈에 안 거슬리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행동하면 제일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슬리는 행동 몇 가지 있어요. 이를테면은 자세. 이거 이제 형님들이니까 봐줬지 아마 딴 데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의외인데 김강렬님이 의외로 어색한 거 되게 못 견디세요. 그 마지막 제주도에서도 이제 어색한 장면에서 이렇게 물 마시러 가버리고 처음에는 그게 일부러 피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공통점으로 약간 좀 어색한 그 압력을 조금 못 견디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김강렬님이 박지원 씨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도 될 만한 장면들이 몇 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강렬 씨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었나?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두 울었다고. 번째 만남에서 물론 그때는 감정적으로 김강렬님이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지만 나중에라도 사과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저는- 아니에요? 감정이 좀 이래서 그랬다. 해명은 했어요. 해명이지 사과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확실하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에 뭔가 잘못하고 내가 미안한 감정이 있다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착한 그런 남자, 착한 남자, 좋은 남자, 좋은 남자.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런 네. 아니 그러진 않고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전혀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그렇죠. 않는데. 네. 네. 낮아질 땐 낮아질 수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낮아질 때도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조금 약간 마이너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김광렬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낮아지는 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있을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자신감의 원천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리스크가 되는 상황이 있지만 사실 워낙 장점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단점들이 딱히 부각이 되지는 않는다. 100의 장점 중에 1의 단점? 1, 2, 약점? 1, 2 정도? 약점이죠. 뭐. 너무 멋있긴 하죠. 자, 김강렬님의 명장면 명대사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강렬님의 가장 반전 포인트, 반전 매력을 보여줬던 박지현님과의 첫 번째 데이트예요. 사실 되게 세고 뭔가 좀 그런 피상적인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친밀감도 느낄 수 있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그 공감 능력을 되게 잘 보여주고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박지현님한테서도 몰랐던 모습을 봤어, 완전 달라,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반대로 김광렬님의 본 모습이 나왔던 손 잡는 그 장면, 아, 그 장면이죠. 네. 그거 빼놓을 수 없네요. 네, 그게 그의 모습이야. 능숙하잖아, 아주 멋있어. 아. 비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멋있는 거예요. 네. 남자들 사이에서 약간 이야씨,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범했죠. 그러니까요. 그 촬영 중인데. 그러니까 지를 땐 딱 지를 수 있는 네. 그런 행동력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김강렬 씨를 생각했을 때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 박지원 씨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그만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줬을 때 박지원 씨가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김강렬 씨도 그 세계에 들어가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가 됐다. 그 마음적으로 서로 통하는 장면. 그게 저도 굉장히 큰 좀 반전이었어요 저한테.
자, 그럼 김광렬님은 어떤 분과 잘 어울릴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죄송하지만 박지현님이랑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물론 둘이 이제 이렇게 연결됐고 선남선녀잖아요. 네네. 둘을 밀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박지현님이 뭐 남자를 알고 모르고 뭐 능숙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상성이 김광렬님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입니다. 저번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박지현님이 자꾸 마음고생을 좀 하실 것 같다. 네,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김광렬님 편하죠. 근데 박지현님이 그렇게 뭐 불행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엄청 행복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좀 할 것 같아요. 일단 천안나님은 뭐 제외하고, 왜 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면을 좀 보긴 하는 것 같아요. 아. 자기만의 철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좀 맞아야 좀 끌리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 호기심이라는 키워드도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만 호기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천인우님이랑 비슷하게 이강은님이랑 박지현님이 섞인 모습, 이강은님의 어떤 여유와 능숙함, 그리고 이제 박지현님의 어떤 내면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이제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김광렬님이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잖아요. 독립적인 여자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 이렇게 딱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뭐 간섭하거나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그 간섭하는 그런 연애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 응원해주는 그런 여자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365일 계속 끈끈하게 붙어있는 스타일은 아니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바라봐주는, 약간 대나무처럼 그런 사랑이 좀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만으로 독립적으로 괜찮은 사람. 네. 그럼 박지현님이랑 좀 잘 안 맞지 않나요? 왜냐면 박지현님은 소소한 일상을 같이 함께하고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다들 좀 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연애든 뭐든 상관없이 어떤 분야든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실에서 멀어지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사는 곳은 현실이고 진실이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걸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뭐 대세가 그 둘을 미는 대세라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트 시그널 시즌 3 남자 출연자들의 인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러분. 어우, 착한 저도요. 박호연님. 네. 여러분, 착한 인싸 인싸 되세요. 어디서부터 다시 그러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되는 그런 감정이 조금이라도 아까 생겼다면 했던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진짜 다시 할게요. 네. 아예 싹 비우고 할까요? 네. 네, 정희동님 다시. 네. 정해도 성 다시 하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